집값 문제, 일자리가 적다,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 날씨가 안 좋다, 생활비 많이 들어가죠. 인종차별이라든지. 캐나다 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이제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 살기 힘들다, 이민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어떤 댓글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뉴스 유튜브에 이렇게 피드에 올라가는 영상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영상이냐면요, 캐나다 위기, 캐나다를 떠나는 7가지 이유. 비유도 50만이 넘었고요. 서 에이스 쇼라는 채널이시고, 제가 링크 걸을 테니까 여러분도 흥미로우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정보가 조금 왜곡되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저희끼리 결론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또 한국인 1.5세로서 또 한국 문화도 잘 아는 제가 과연 캐나다가 위기이며 정말로 사람들이 역이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작년에만 캐나다에 46만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저가 여태까지 캐나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캐나다는 나라고요. 보시면 이 미국과 이 보더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 그 다음에 뭐 태평양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캐나다가 그 보더가 굉장히 넓죠. 거의 9,000km 가까운 되는 보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9,000km 가까이 되는 보더 라인 안에 캐나다인의 80%가 이곳에 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라인 밑으로 있는 그 빨간색 분포도 안에 50%의 파퓰레이션 이 안에 삽니다. 또한 이 캐나다 전체를 봤을 때 온타리오주가 캐나다 전체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전역으로 프로빈스를 쭉쭉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2012년부터 2022년도까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온타리오주는 10년 동안 150%가 올랐어요. 집값이 어마어마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150%라고 하면 5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 집값이 75만 불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50만 불이었던 한 4, 5억 했던 것들이 갑자기 11억, 12억이 된 거죠. 예, 한국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밴쿠버 같은 경우는 100%에 거의 99.2%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캐나다 각 주마다 생산하는 규모나 비즈니스 규모에 비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캐나다 위기라고 하시는 그 7가지 캐러고리가 있어요. 제가 그 비디오 영상에서 봤던 하나하나 보시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이게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껴갔던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위기의 이유가 캐나다 날씨가 안 좋다였어요. 날씨가 춥다, 안 좋다. 자, 예를 들어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거는 밴쿠버는 1년 내내 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정 메시지를 밑에 넣으셨다고요. 커멘트에. 1년 내내 비가 오지는 않고요. 겨울이 되면 비가 오는 빈도가 좀 높기는 하고요. 하지만 1년 내내 온도가 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알버타는 마이너스 40을 찍기는 해요. 체감 온도가. 예, 마이너스 40 찍어요. 2월 21일인데 알버타가 원래 2월이 가장 춥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캘거리 날씨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캘거리 오늘 날씨입니다. 3도입니다. 3도. 자, 이거 보시면 1월 18일, 19일 마이너스 36도 찍었습니다. 춥죠. 예, 추운데 마이너스 36 찍을 때도 있었어요. 1월 19일 날 마이너스 36도까지 내려갔고요.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럼 토론토 좀 볼까요? 토론토 날씨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5도입니다. 요번 주 내내 영상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만 마이너스 4도, 5도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 날씨가 생각보다 온화해요. 얼마 전에 시카고랑 뉴욕 이런 데 눈폭탄 왔고요. 근데 토론토는 영상이었어요.
예, 막 조금 추웠어요. 마이너스 한 6도, 7도, 마이너스 14도까지 떨어지지만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무식하게 진짜 못 견딜 정도로 추운 날씨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 전에 뭐 95년도, 94년도 정도에 왔을 때는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눈도 제가 한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허리까지 눈이 한번 와서 학교를 못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 한 5년 정도는 날씨가 토론토도 그렇고 굉장히 온화했다. 1주, 2주 꽉 추울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은 뭐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춥진 않다. 또 다른 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춥고 집에서 못 나가고 온도가 맨날 비 오고 이래서 눈 오고 이래서 우울증이 많다. 자, 우울증은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저는 제가 많이 하는 분야가 개인상이고요. 저는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신경외과 전문의 아니면 정신 상담하시는 전문의의 리포트를 꼭 읽어요. 저 클라이언트 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견해는 있는데 통계를 보시면 최근 2019년도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캐나다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고 한국도 보면은요.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이나 우울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보다 캐나다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낮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날씨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문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날씨는 나쁘지 않다. 자, 두 번째 위기의 근거가 되는 어떤 거는 뭐였냐면 캐나다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치안이 취약하고 살인이라든지 어떤 마약 어뷰즈가 굉장히 높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보시면 여기 토론토에서 2시간 거리 있는 벨빌에서 위기감이 돌아서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마약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도시 자체에서 계엄령 같은 걸 선포했어요. 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당히 자동차를 도난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요. 하루에만 몇백 건이 있어요. 자동차 도난이.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은요. 자동차 도난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도 늘어났고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북미는 지금 펜타놀이라고 하는 그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안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경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범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저희 동네에서 밤 8시가 넘어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요.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좀 다르다. 뭐 그건 좀 지역별로 좀 문제가 있고 치안에 대해서는 좀 캐나다가 예전보다는 좀 안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이건 조금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이건 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과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서 WOKE라 그래서 제가 요거 데피니션 보여드릴게요. 좀 미국에서 좀 총선됐고 굉장히 핫한 핫포테이토인데 To be woke politically in the black community means or any community means someone is informed, educated, and conscious of social justice and racial inequality. 자, 무슨 얘기냐면 woke라고 하면 개념 자체가 약간의 사회 정의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 아니면 성적인 어떤 그런 preference, 자기의 뭐 그런 것에 대한 차별들에 관해서 굉장히 informed 돼 있고 educated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만의 어떤 opinion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캐나다는요. 제가 동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거의 캐나다 전역 합법화가 돼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학교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옹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publicly 나쁘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 형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요. 헤이스피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다른 조금 나라들에서 이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캐나다에서는 이게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헤이스피치라고 하는.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인종차별에 관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토 60%, 70%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한 3시간, 4시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 거기는 백인들이 80에서 90%라서 그런 데는 조금 느끼실 수 있지만 캐나다 인종차별은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대놓고 인종차별이에요. 캐나다는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되게 폴라이트해요. 겉으로는 다 나이스한데 뭐가 있냐면 글래슬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부로 체험하시는 건 많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오시면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본인이 못 살겠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옹호라든지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커서 캐나다가 위기다, 캐나다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인종차별에 대해서 힘들어하신 분들은 캐나다로 오시면 오히려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긴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위기다 이거를 더 옹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네 번째 위기 포인트는 일자리가 적다 아니면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한국하고 캐나다랑 텍스 레이트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한국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1200만 이하는 6% 세율이죠. 1200만에서 4600만 원은 15%. 자, 그럼 여기 볼게요. 1200만에서 4600만 원, 4600에서 8800까지는 24%. 자, 캐나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캐나다는 약간 두 개예요. 연방하고 주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연방은 0에서 5만 불까지는 15%인데 주정부는 온타리오주를 먼저 보시면 5%를 더 매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아까 한국도 보면 여기도 15%였잖아요. 똑같은데 거기다 엑스트라로 주정부 5%를 더 내야 되니까 실제로 실세율은 20%가 넘는 거예요. 자, 세율이 제가 볼 땐 전체로 비교하시잖아요. 5만에서 8만 불 30%인데 여기 보시면 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하면 24%. 그러면은 한 5%에서 7% 차이 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막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하세요. 와, 22만 불을 넘으면 53%를 내야 돼? 맞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분이 22만 불들 중에 전체를 다 53%를 내는 게 아니에요. 22만 불 중에 첫 번째 4만 6천에는 20% 내시고 4만 6천에서 5만 불까지는 24% 내시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영어로는 marginal tax rate이라 그러는데요. 22만 1,000불을 버셨을 때 실제 tax rate는 한 46%예요. 맥시멈. 근데 3억 이하, 1억 5천 3억 이하는 38%죠. 1억 5천에서 한 3억까지를 봤을 때 저희는 한 48%. 그러니까 뭐 한 7에서 10% 차이 나겠죠. 그래서 마지노 텍스 레이트라면은 전체적으로는 46%가 맥스예요. 캐나다에서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채가 없으니까 직업 찾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경력자를 너무 우대한다. 한국은 공채가 있는데 캐나다는 공채가 없잖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대학 졸업했을 때 공채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력자 우대를 하긴 하지만 캐나다는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꽤 이 인디드라든지 이렇게 직업을 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가보면 꽤 많은 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그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직업이 없는데 있는 직업조차도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 특히 인도에서 오신 분들 유학생들이 다 직업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서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세요. 자,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재밌던 뉴스 나왔던 게 뭐냐면 다이소 같은 그 달라라마라고 하는 데도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이 막 2,000개가 들어왔대요. 2명인가 3명 뽑는데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몰리는 현상이 제 바로 전에 동영상에 얘기하셨던 유학생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학생들이 최저임금 시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몰리는 거죠. 경력직에는 그런 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경력직에는 컴피티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캐나다도 보시면은요. 구인 사람들이 없어서 진짜 못 구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치과에 있는 치기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빨 클리닝 하시는 분들 없어요, 잡이. 그래서 임금이 최근 3년 동안 거의 30%가 4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민자로 오셨을 때 어떤 직업군을 들어가셔야 되는지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마 올해 여름부터 실현될 건데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경력직을 우대한다라고 하는 법령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트랜스퍼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응급처치 요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대적으로 금방 스킬 트랜스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위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뭐 이것이 무조건 캐나다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기 쉽지는 않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요즘은 경제고 불황이기 때문에 직업을 막 뭐 경기 호황일 때처럼 잘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미국도 굉장히 많은 하이텍 컴퍼니가 지금 레이오프를 해서 뭐 4,000명, 5,000명 막 빅텍 컴퍼니가 자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만이 아니라. 자, 그 영상에서도 다뤘던 다른 위기 문제가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 지출이. 두 번째는 부동산, 집 사기가 힘들다. 그 두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 제가 다뤘던 영상 중에 좀 자세하게 다뤘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제가 이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생 영상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캐나다에는 매년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유학생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 대란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원베드룸이 막 2,400, 막 방 하나, 방 두 개 이렇게 나가는데 뭐 15평, 17평, 20평 이런 데는 아파트들이 뭐 300만 원, 뭐 250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토론토에서는. 그것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있는 거 유학생들이 다 가져가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뭐 캐나다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유학생들 30% 줄였고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2030년까지 그 영상에는 580만 호의 새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 영상에는 아마 35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 할 때 빨리빨리 지어지진 않아요. 아파트 하나 질 때 보통 6, 7년 걸리거든요. 집 하나 질 때도 뭐 한국 같으면 한두 달 짓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는 한 6개월 걸려요.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도. 근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캐나다가 위기라기보다는 좋게 생각하시면 그만큼 유입 인구도 많고 기회도 많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는 마켓도 커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작년에만 제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유입 인구가 뭐 유학생들 90만 명 들어오고요. 그 유학생들이 쓰는 돈이 2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민자들도 1년에 50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46만 명이 들어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60만 명까지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생각하시잖아요. 위기가 또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한국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는 않고 캐나다 자체 인구는 없어도 계속 이민자들을 이거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미래에는 본인들이 캐나다 살아가실 때 경제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일단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뭔가 좋은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생활비가 높다 위기인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유독 캐나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 똑같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값이 너무 올라간 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뭐 유독 캐나다 문제만은 아니다. 위기는 맞다. 예. 자, 이건 제가 간단하게 그냥 터치하고 갈 건데요. 마지막 위기의 그 토픽이 뭐냐면 의료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나 캐나다에 한인 계신 분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가서 접하고 오시면 아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다라고 느끼세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제 지인들이 이제 의사분들이시고 이렇게 뭐 전문의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 받아서 불특명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의사 볼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의사 볼 수 없다. 그건 없어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고요.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캐나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는 보건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의를 봐야 되는 거는 보건소 수준인데 2차를 넘어가서 뭐 제가 중병이 들었다.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제가 무슨 뭐 암에 걸렸다 하면
그 케어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케어가 있다라고 제가 실제 여기서 일하시는 의사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의사를 보는 가장 한국분들이 불편하신 건 한국분들이 저희 성격이 급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데 정형외과에서 내가 뭐 원하는 시간에 못 봐? 이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왜 내가 MRI 찍고 싶은데 MRI 못 찍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를 보시고 가정의가 그걸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가정의 보기가 힘들어요. 가정의가 모자라거든요. 그거에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위기 중에 하나 외국에서 의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너스도 왜냐면 부족하니까 의료진이. 근데 그거에 한 가지 뭐 원인이 있다는 거는 캐나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미국처럼 막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전체에 의대가 제가 볼 때는 한 5손가락 꼽혀요. 예, 그 캘리포니아주에만 30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숫자니까. 그만큼 이제 퀄리티된 의료진을 뽑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의대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이 되게 아주 좁지만 나오는 구멍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의대 들어가면 다 졸업해요. 의대 들어가면 다 의사 되는데 그 구멍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퀄리티 컨트롤을 시작부터 하는 거죠. 그거에 그 부작용은 그만큼 의사가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의사를 못 보는 거고 제가 제때 의사 보고 싶을 때 의사 볼 수 없고 MRI 찍을 수 없고 CT 찍을 수 없지만 자 그것이 위기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저는 원래 여기 살아서 그게 제가 그냥 습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제가 그렇게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함 못 느끼시고요. 한국 그 분들은 이제 이중 국적이 65세 이상 되시니까 의료 때문에 한국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통하고 아무 때나 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런 설이 있잖아요. 대학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 병원 자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30대, 20대 분들이 오셔서 의사도 잘 안 보는데 의료 체계가 한국처럼 잘 발달되지 않아서 위기다, 떠나야 된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태까지 다 이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캐나다는 위기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물론 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집값 문제, 생활비 많이 들어가죠. 의료 시스템도 빠르지 않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도 많죠.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위기설 똑같은 거 한국에서 얘기하거나 미국에서 얘기하거나 뭐 영국에서 얘기하면요. 똑같은 토픽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위기가 있고 어디 가나 문제는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가 될 만한 아니면 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보다 파지티브한 요소가 있느냐는 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그죠? 저희 시청자분께서 캐나다와 객관적으로 왔을 때 행복하게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는 거죠. 이민을 오시던 유학을 오시던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고 생활을 정착을 하셔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고 가족들을 양육하시면서 본인의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느냐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예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디 가나 위기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나가 다른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본인의 마인드셋, 본인이 어떻게 헤쳐나가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위기가 될 만한 요소보다는 성공하시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크게 도약하실 수 있는 요소가 캐나다는 좀 더 많다. 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예요. 근데 가운데 보이세요? 여기 쭉 가운데 캐나다라고 글씨 있는 그 가운데 거기에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고요. 석유랑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무는 또 엄청 많아요. 예, 우라늄도 나오고요. 지금 저희 윈저라고 하는 한국에서 지금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2차전지 그 생산 공장. 왜? 코벡이라는 나라에서 2차전지 주요 원료가 나옵니다. 천연광물 엄청 많은데요. 아직 캐지도 않아요. 왜? 인건비가 일단 안 맞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더 비싸지고 더 이제 없어지면 중국 뭐 다른 나라에서 광물 다 끄고 나면 캐나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보시면 양쪽 다 바다니까 뭐 피셔리라든지 뭐 애글컬처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think out of box 하시면 그냥 도시에서 사시는 거 직업 얻어 사시는 거 말고 조금 더 본인이 약간 개척적 정신을 가지시면 할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